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했죠. 이란이 미군 기지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가함으로 인해서 국제 정세가 진짜 혼돈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키워가던 오전장이었고요. 오전장에 정말 많은 물량들이 투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장대 양봉의 이 종가 저가의 그런 모습으로 좀 하락을 크게 준 모습인데요. 내일 빠르게 좀 회복하지 않으면 여기서 만약에 더 한번 크게 하락을 준다면 추세대를 이렇게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물론 이렇게 하락을 하고서 다시 회복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추세대를 지켜주지 않고 지지 라인을 지켜주지 않고 하락이 나오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이제 시장에 이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코스피는 굉장히 또 좋은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하락 추세대 근처에 닿지도 않았고 종합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런 기염을 토하면서 그 전고점을 잘 지켜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자리를 이탈을 하면서 얘도 이제 어쩔 수 없는 대외 악재로 인해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고 하락을 이어갔지만 다행히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코스닥 시장 대비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저녁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미군 기지에 사상자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금 이란에게 보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진정 상태로 들어갈 것인지 그 부분은 대국민 성명을 방송에 이제 내보내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시장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나 저녁 때쯤 트럼프의 대국민 성명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시장에 굉장히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할 때 대부분 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보유 종목이 하락을 하고 하락이 깊어짐으로 인해서 손실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특히나 이제 보유 종목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 멘탈 잡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늘같이 이렇게 깊게 하락을 주면 종목들은 대부분 4%, 5% 이상은 기본으로 빠지거든요. 심하면은 막 한 7, 8%에서 10%까지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보유 종목 수가 많게 되면은 이 멘탈이 안 흔들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이런 대외 악재로 인해서 아니면 과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이 느닷없이 새벽에 미사일을 쏘거나 핵탄두 실험 같은 SLBM 같은 거를 쏘아 올리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 다음날 굉장히 급하락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이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중수 이상의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을 살펴보면서 시장이 돌리는 상황일 때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들을 굉장히 눈여겨봅니다. 그런 종목들의 기회가 있거든요. 자, 제가 종목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우상향 추세로 굉장히 좋은 모양을 보여줬잖아요. 상반기에 작년 말부터 해서 미국과 이제 중국의 무역 전쟁 이제 1차 합의가 타결이 되면서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 영향력을 줬고 또 종목들도 그에 반응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산업군들, 산업 섹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테마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오전부터 시장이 급락을 할 경우 어떤 종목이 강하게 반등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올 때 빠르게 회복해주는 종목을 갖다가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하게 상승해주는 종목에 의해서 빠르게 손실분을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요. 손실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내 종목들의 마이너스가 파란불이 들어와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짜증나고 화가 나더라도
어떤 종목이 시장에 돌아설 때 강하게 반등을 줄지를 미리 추려놓고 그 종목들을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서 중수와 고수 그리고 하수의 길이 갈려지는 겁니다. 아침서부터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있습니다. 자, 신라젠을 한번 볼까요? 네, 참고로 저는 오늘 우리 큰 아이가 졸업식이어서 오늘 매매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한 종목 예약 매매만 좀 해서 그 종목 매수만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하나도 매매를 못했어요. 자, 신라젠은 어제 상한가가 들어갔잖아요. 자, 이 종목이 상한가가 들어간 이유는 재차 임상 실험을 들어간다라는 내용과 함께 또 팩400 추가 임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을 아침에 분봉으로 만약에 봤다면 저는 이 종목을 아마 매매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한 내용 중에 아침에 강하게 발생한 거래량 당일 시세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참고하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써니전자라는 종목으로 그 영상의 내용 그대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이 나던 종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실전 매매 영상이.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신라젠은 일봉상의 위치는 좋지는 않았죠. 역배열에 있고 121선이 우하향하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을 보시면 상한가에 들어가던 종목의 거래 대금이 3,970억입니다. 무려 4천억 정도가 터졌죠. 이 앞쪽에서도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을 터뜨린 거래 대금만으로 보면은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종목이 좋은 뉴스거리를 가지고 좋은 재료거리를 가지고 4천억이라는 이런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거래 대금을 보고서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역배열인 거는 좋지는 않지만 거래 대금 측면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관심 종목에 집어넣어 놓고 제가 매매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면 아침서부터 이렇게 3분봉 첫봉에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갈 때에 터진 거래를 거의 2배 가까이 넘기는 게 보이시나요? 이 3분봉 캔들 하나에. 자, 이런 게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리고 굉장히 실전에서 유용한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오전에 매매를 했다면 이 3분봉이 완성되는 모양을 보고 대충 이 정도에서 아마 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저는 뭐 여기서 분할 매도하고 이런 데서 또 분할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라젠은 시장과 관계없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재료가 확실하고 이렇게 일봉상 무지막지한 이런 4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단타 매매나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큰 자금을 굴리는 사람들은 매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장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전쟁 관련주들이 또 폭등을 했죠. 그 중에 빅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만약에 장중에 봤다면은 이 종목 매매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진 않았지만 장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런 캔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첫봉에서 터진 거래 대금도 적지 않습니다. 거의 73억 정도가 터졌고요. 물론 이제 갭이 떴죠. 갭도 3%가 떠서 한 5.9%까지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돌파가 나올 때 이 돌파 캔들의 거래 대금도 적지 않습니다. 이 캔들의 한 70% 정도? 그 정도면은 제가 3분봉 돌파 매매 가능하다라고 3분봉 돌파 매매 영상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봉에서 돌파하는 모양을 보고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럼 이 종목도 아마 매매했으면 수익 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실전에서 매매 대응을 했다면 이런 종목들 저는 캐치가 되겠죠. 여기서 돌파 나올 때 이 상승률을 보면 어제 종가 대비 대략 7% 정도가 나오지만 거래대금 상위에 이 종목 분명히 떴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캔들을 보면 대략 9시 33분이니까요. 30분봉 캔들을 한번 볼까요?
자, 30분봉 캔들을 보면 30분 만에 터진 거래대금이 이봉에서 250억입니다. 이봉 하나에 250억이에요. 33분까지 갔다면 3분봉에서 돌파가 나왔으니까 거의 300억 가까이 터졌겠죠. 그러면 이 종목 거래대금 상위에서 무조건 체크됩니다. 그러면 매매 시도 또 할 수 있었겠죠. 자, 오늘 오전에 아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으로 매매할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신라젠하고 빅텍 정도였어요. 물론 이제 스페코도 있었고요. 퍼스텍도 있었죠. 자, 근데 퍼스텍은 거래대금 보이시나요? 한 650억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거래대금 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강한 놈은 아니죠. 물론 강하게 상승을 해서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얘는 돌파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물론 매매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은 빅텍을 매매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페코는 이등주격이긴 한데 스페코보다는 빅텍이나 아니면은 퍼스텍을 매매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빅텍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종목 정도가 오전에 아마 좀 매매할 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급락을 했죠. 자,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손가락 빨아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장을 보면 분봉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급락을 했죠. 반등 한번 제대로 주지 않고. 그리고 이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쯤에 시장이 돌아서는구나라는 거를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등도 주지 않고 깊게 하락을 주면 자율 반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3825, 618이라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종가 대비 하락률로 따져서 대략 38.2% 정도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시장이 어느 정도 딱 돌려 세울 때 이 종목들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종목들을.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느냐? 당연히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면 시장보다 강했던 놈들이 급락을 했을 경우 빠르게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시장보다 강한 놈들이니까. 그게 원리예요. 돈이 쏠리는 원리. 시장보다 강한 놈들이 하락을 했을 때 시장이 반등을 주면요. 시장보다 강했던 놈들에게 베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의 자금들이. 단타 매매를 하는 단타 자금들이 그런 종목들로 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이 강했었나요? 제가 연말 연초에 업종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업종 섹터의 대장주들 급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까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에서 만들어졌던 박스권 상단이 있잖아요. 자, 그 자리를 이렇게 돌파를 했었던 이 강한 놈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랬던 놈이 이렇게 하락을 주다가 이 전고점 라인에 오면 정말 매수할 만한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가 제가 매수하면 유리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린 영상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종목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이런 자리 오면 그냥 사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돌파된 자리는 강력하게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얘는 업종 섹터에서 바이오 관련 대장주급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매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장중에 매수를 했다면 40만 4,500원 정도 라인 되겠죠. 자, 40만 4,500원 라인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정도 반등이 나왔겠네요. 물론 끝까지 다 수익 실현은 못하겠죠. 자, 이 대형 우량주가 2.3%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코스피 대형주이기 때문에 2.3% 반등이지만 이 종목의 2.3%는 개별주, 일반 세력주들 같은 경우로 따지자면 5%, 7% 이상급이라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최근에 매매한 종목인데요. 두산솔루스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죠. 여기 전고점 돌파를 하는 라인에서 제가 수급주 매매로 대응을 해서 여기서 또 수익도 잘 났습니다. 자, 이 종목 강하게 거래를 실으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한 강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위에 신고가 패턴이기도 하고 여기 매물이 없기 때문에 쉽게 상승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자, 그런 종목이 오늘 개파락을 마이너스 1.10% 그렇게 많이 개파락하지도 않았어요. 빠르게 떨어졌죠. 자, 3분 봉상 볼까요?
자,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을 살펴보면 22,100원 정도 되네요. 자, 22,100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 라인입니다. 네, 이 라인에서 만약에 매수됐다면 이 종목 보세요.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장보다 강했던 놈은 시장이 급락을 주더라도 매수하면 유리한 자리, 저렇게 조정이 나오지 않는 자리까지 떨어질 경우 매수하면 이렇게 이 수익률이 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10.85%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시장이 하락을 하고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내 계좌가 파랗게 멍이 들고 마음까지 멍이 들죠. 그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정신을 가다듬으시고 시장이 반등을 주려고 할 때 어떤 종목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야 이렇게 빠르게 손실분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자, 이번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예, S맥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이제 개별 테마주로 움직였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어떤 뉴스로 올라갔냐면, 예, 항암 개발을 하는 자회사가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라는 뉴스발로 이제 상승을 했어요. 상승하는 과정에서 선 거는 거 보이시죠? 예, 지지저항 라인이 요 정도 구간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전고점 라인이 여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놈이 이렇게 떨어져 준다? 그리고 이 전고점 라인에 또 여기 앞에 전고점 라인까지 있고 또 그 앞쪽까지 보게 되면은 또 이런 라인에도 지지저항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너무나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 만약에 1085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1085원이면 대충 한번 거볼게요. 요 정도 되겠네요. 딱 그 근처에서 지지 나오잖아요. 네, 이 자리.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종목 매수했다면 이 종목 이렇게 수익이 난다니까요. 시장보다 강했던 종목. 개별주던 테마주던 강한 놈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했던 놈. 14.7%가 반등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시장보다 강한 또 업종 섹터가 뭐가 있었나요? 반도체 관련 주식들 있잖아요. 소부장 주식들. 그죠? DB하이텍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 보세요. 자, 이 종목은 갭하락도 거의 없었어요. 외려 갭상승이 떴습니다. 0.36%. 그리고 시장은 하락하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7% 상승했습니다. 자, 원익 IPS 한번 볼게요. 자, 원익 IPS 보세요. 상승 나왔죠? 3.15%. 테스 한번 볼까요? 테스도 상승 나왔다가 하락했지만 빠르게 또 밑꼬리 달아주죠. 얘도 3.53%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분봉상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좀 하락을 줬었어요. 그러면 이 종목 만약에 매수했다면 또 이렇게 수익 날 수 있었겠죠. 이런 부분. 시장 섹터에서 강한 종목에 속하는 그런 섹터에 들어가는 종목이니까 6.6%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 KC텍 한번 볼까요? KC텍도 상승 나왔죠. 테크윙도 한번 볼까요? 자, 소부장 주식들은 반도체 관련 소부장 주식들은 전부 다 시장은 하락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그럴까요? 이 종목들에 베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은 하락하지만 얘네들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왜? 시장보다 강했던 산업 섹터, 업종 섹터에 있는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베팅을 하니까 저렇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종목이 어떤 업종이 강했는지를 생각을 하고 시장이 조금 돌려세우는 그 분위기를 딱 파악하는 순간에 그런 종목들을 골라서 베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보다 강한 종목. 자, 제가 며칠 전에 코스피 시장에서 가는 놈들만 간다라는 종목 제가 몇 개 말씀드렸죠. 카카오라는 종목하고, 자, 카카오도 보세요. 강하죠. 그리고 삼성전기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삼성전기도 아래 꼬리 달면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락했다가 빠르게 반등 주죠. 호텔신라 한번 볼까요? 자, 호텔신라도 그렇게 빠지지 않죠. 얘는 외려 또 상승을 했다가 어제 종가를 돌파를 했다가 좀 하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종목 이뻐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종목 제가 예약 매수한 종목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큰애 이 졸업식에 가면서 예약을 걸어두고 갔다가 매수 체결이 되는 걸 이제 들었어요. 핸드폰으로. 내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손절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예약 매수를 걸어뒀던 거고요. 수급주 매매로 대응을 한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숙지가 되셨을 거예요. 시장에 충격이 오더라도 그 충격이 연속성이 있는지 아니면 단발성인지에 따라서도 물론 대응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반등이 나오는 종목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로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 멘탈이 물론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런 멘탈을 다잡고서 시장이 다시 돌려 세울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어떤 산업 섹터가 강했는지를 체크를 해 두신 다음에 시장이 반등할 때 시장의 반등보다 훨씬 강하게 이 반등이 나오는 종목을 통해서 또 손실분을 회복하고 아니면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 시장이 충격을 받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앞으로 시장 대응은 잘 하셔서 또 하락장에서도 많은 수익 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장이지만 어려움 뒤에는 또 반드시 좋은 시장이 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제이 리더였습니다.